네, 인쇄 광고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이 인쇄 광고는 다른 영상 광고하고 달리 또 다양한 또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컬러,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성이나 보존성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매체 광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쇄 광고를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하는지 오늘 이 1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인쇄 광고에 대해서 배우시는 것은 인쇄 광고의 어떤 시각적인 요소, 또 그것을 하는 제작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쇄 광고의 전 제작 과정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인쇄 광고가 이 동영상 광고와 비교해서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화려한 컬러를 들 수가 있겠죠. 잡지 광고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잡지 광고에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화려하게 장식된 그 광고에 눈길이 가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쇄 광고의 화려한 컬러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잡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기사를 보는 것보다, 잡지의 기사를 보는 것보다 광고를 보는 것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는 재미로 월간 잡지나 주간 잡지를 보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의 잡지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인쇄 광고 시각적인 요소에서는 화려한 컬러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3학년 때 현대 광고와 카피 전략에서도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이 인쇄 광고의 각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 둘 것이냐, 아래 둘 것이냐, 헤드라인이 가운데로 올 것이냐, 혹은 상단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각 인쇄 광고 요소들을 인쇄면에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바로 레이아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레이아웃들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인쇄 광고 효과도 많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품의 그 차별화, 어떤 다른 경쟁사 제품과 혹은 또 다른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광고 자체도 좀 특이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인쇄 광고에서는 그러한 그 어떤 특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레이아웃을 통해서 광고의 차별화 혹은 브랜드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쇄 광고에서 물론 어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컬러와 레이아웃을 적절하게 활용함에 따라서 인쇄 광고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쇄 광고의 그 요소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제작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요. 인쇄 광고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레이아웃과 또 디자인 면에 있어서 좀 몇 가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인쇄 광고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레이아웃의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한 디자인에 있어서는 또 그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배치는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 배경 컬러를 흰색으로 할 거냐, 검정색으로 할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델의 어떤 옷을 입을 때 이 광고 전체의 분위기가 살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이런 혹은 또 자동차 광고라 그러면 자동차의 그 사진을 크게 찍을 것이냐, 작게 찍을 것이냐 하는 것부터 이 광고, 인쇄 광고의 디자인 문제는 그만큼 이제 복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인쇄 광고 요소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이 시각적인 요소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이 있고 레이아웃이 있지만 한 가지 중심 주제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각 요소의 배치라든가 또 디자인의 원칙이 통일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통일적인 그 어떤 속성이 보여줄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러의 그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은 그 광고 디자이너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크리에이티브 파트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주의를 끄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수단으로 어떤 컬러가 사용돼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붉은색 계통의 그런 컬러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물론 거기에 립스틱도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또 뭐 어떤 스포츠 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하얀 배경을 통해서 어떤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컬러를 쓸 수 있는 혹은 컬러를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 컬러가 차지하는 그 비중 이런 것이 두 번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통일성과 컬러의 배합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광고의 그 구성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화가 돼서 적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시각적인 요소의 연속성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레이아웃의 원칙은 영어의 알파벳 중에 마지막 알파벳인 Z, 보통 G라고 하죠. 미국에서는요. 그 G라는 그 형태로 배열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각적인 흐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Z자가 좌측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좌측 하단으로 내려갔다가 또 우측 하단으로 가는 이러한 그 흐름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각적인 연속성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좀 더 간단히 한다 그러면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오는 그 대각선, 즉 우리가 3학기 때 배웠던 구텐베르크의 대각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의 흐름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적인 흐름의 연속성을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맨 위에 헤드라인이 좌측 상단에 있다면 가운데 모델의 얼굴이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이름을 명기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구텐베르크의 대각선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 아까도 얘기한 통일성, 색채의 배합, 그다음에 연속성 이런 것들이 바로 인쇄 광고에 있어서 어떤 시각적인 요소에 고려해야 될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화의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도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하나 이 강의를 보신 후에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외울 것이 좀 많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더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쇄 광고의 시각화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첫째는 상품 자체를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상품 자체를 시각화한다는 건 뭡니까? 인쇄 광고 화면 자체, 지면 자체에 그 상품 자체가 크게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화장품 광고나 향수 광고 그런 것들이 이 제품 자체를 큰 비주얼로 해서 가운데 집어넣거나 혹은 중심에 오게끔 해서 그 상품 자체가 광고 디자인의 전부가 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각화 방법, 인쇄 광고의 시각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경을 수반하는 상품. 이것은 상품이 있는데 뒤에 배경 그림이 아주 화면에 가득 차게끔, 지면에 가득 차게끔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과 상품이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농장에서 재배된 도마도를 갈아 만든 도마도 주스다. 그런 것을 광고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도마도 주스 병만 놓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뒷배경에 어떤 농장의 그림,
도마도 농장의 그 사진이면 더 좋겠죠. 도마도 농장의 사진이 있고 그 가운데 도마도 주스의 그 병 모양이 사진으로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자연 속에서 채취하고 즙을 낸 천연 도마도 주스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이 배경을 수반하는 그러한 시각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용 중인 상품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전략이죠. 시각화 전략이죠. 보통 이제 가전제품들의 경우 이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들은 신상품의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용 방법이. 이럴 때는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욱 그러한 상품이 사용 중인 상황을 연출하거나 혹은 실제 그러한 장면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 청소기 광고는 전부 사용 중인 그 상품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장개 자체도 사장개의 그 점박이 무늬가 빨려 들어가는, 이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광고, 혹은 그 점뿐만 아니라 이 사장개 자체도 그냥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이 잡지 광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상품의 사용 중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러한 방법도 인쇄 광고의 굉장히 중요한 시각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품의 편익을 나타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교의 그 화면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은 두통약이다 할 경우 왼쪽 면에는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그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담아주고, 오른쪽에는 이 상품을 사용한 후에 어떤 기쁨을 얻고 편익을 얻어서 머리가 개운해지어서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 그런 것을 사진으로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런 두 가지 사진을 보고서 비교 방법을 통해서 그 제품의 효용성을 느끼게 되는, 그렇게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상품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광고에 카피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 2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한다는 그러한 상품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러한 시각화 표현 방법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품에 대한 욕구를 이 극화시켜주는 그러한 표현 방법이 있다, 시각화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욕구를 갖지 않은 사람도 욕구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교양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품을 사용해주는 상황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버랩될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미국의 낙농협회, 우유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 낙농우유협회에서 이 우유를 마시자는 그런 광고를 하는데, 이 우유를 자체를 가지고 이 코수염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의미로 한다 그러면 기본 수요 창출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특정 우유 브랜드를 광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유 전체를 소비하자, 우유를 이렇게 많이 소비하자는 그 우유 시장 전체를 광고하는 이제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그 하얗게 코수염이 나는 것처럼 우유를 칠해 놓고서 그 우유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품에 대한 욕구, 즉 우유 소비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유명인들을 통해서 자극하기 위한 시각화 방법이다, 이렇게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 시각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분해도 혹은 투시도를 통해서 시각화를 많이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라든가 복잡한 어떤 기기들, 복잡한 가전제품들은 그래프를 그리고 분해도나 투시도를 그려갖고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의 그 내용을, 상품의 혹은 사용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좀 보면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방법은 증명의 방법입니다. 증명의 방법은 광고의 수용자를 확신시키기 위한 입증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입증하냐 하는 것은 광고를 제작하는 그 제작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 전에 이랬고 사용 후에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미나 주근깨를 없애는 그런 화장품인 경우는 기미와 주근깨가 있는 얼굴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그 화장품을 쓰고 난 뒤에 기미와 주근깨가 완전히 사라진 그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줌으로써 아주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시각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비교 광고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비교 광고는 뭐 사용 전, 사용 후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시각적인 비교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키 작은 아이, 키 큰 아이 두 가지 사진을 놓고 어떤 아이 할 거 없이 영양제는 뭐 이런 암흑의 영양제를 먹여야 된다라고 광고한다 그러면 그건 사용 전, 사용 후가 아니죠. 예. 그냥 키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든지 자라기 위해서는 뭐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광고한다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비교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광고의 성능 비교도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비슷한 경차의 경우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같은 경차의 경우 뭐 최고 배기량이 몇 cc, 그 다음에 뭐 연비 1리터의 그 연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유머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TV 광고도 유머의 방법을 씁니다만은 이 인쇄 광고도 유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 걸레 스님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표백제 광고였는데요. 중강 스님이죠. 그분을 내세운 유머 광고도 아주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고요. 11번째는 헤드라인만을 가지고 극화시키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헤드라인 자체가 바로 디자인의 이 원초가 되는 것이죠. 12번째는 상징성을 사용하는 방법.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스타일의 광고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13번째는 환상적인 효과를 나타내주는 시각화 방법. 어떤 아름다운 꿈 혹은 어떤 휴양지, 리조트에 관련된 그러한 그 광고들은 이런 시각화 방법을 많이 쓰고요. 14번째는 도표 방법. 도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의 성분 혹은 음식의 성분을 도표로 자세하게 해서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그다음에 15번째는 문제 제기와 해결의 극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바로 이 제품이다, 이 브랜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쇄 광고의 여러 가지 그 시각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잠깐 여기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이 인쇄 광고의 그 원고 작업, 스케치부터 시작되는 그런 그 작업에 대해서 먼저 화면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또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지면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TV보다 훨씬 이게 한 번에 이게 딱 알아보기 쉬워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압축적이거든요. TV를 15초를 확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게 인쇄 광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고 더 쉬워야 되고 이렇게 전달이 빨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 디자인이라 하면은 한 번에 눈에 이렇게 확 그냥 한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인쇄 광고 같은 것도 한 메시지를 하겠지만은 그때그때 틀린데요. 비주얼이 주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카피가 주가 되는 광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뭐가 우선이 됐는지를 해서 뭐 카피를 부각시켜야 되는 광고면 비주얼을 많이 생략해가지고 카피를 더 강조를 해주고, 비주얼이 또
그렇게 메시지로 말하는 광고라면 비주얼을 또 살려서 하는 그런 거를 판단을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제일 하고 싶은 말과 그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 정리를 잘 해준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디자이너와는 달리. TV 광고는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이다 보니까 15초, 20초라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짜는 플레임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담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장점적이고 또 코믹하게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유머스럽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어떤 15초에나 20초에 대한 스토리를 담을 수가 있는데 지면 같은 경우는 한 장에다가 표지에다가 동적이 아니고 정적의 어떤 평면에다가 담다 보니까 좀 한정된 게 사실은 있죠. 그 대신에 임팩트 있게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좀 특징이고, 그리고 또 인쇄는 TV나 이런 거는 지나가 버리면 못 보는데 인쇄는 한번 해놓으면은 누군가 가서 또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옆에서 돌려볼 수도 있고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런 게 또 하나의 더 장점이고 매력이죠, 이게. 영화 포스터 만들잖아요. 전에 만든 게 로체 애드무비야. 광고에 맞는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광고 시안을 만드는 아이데이션 과정을 갖게 된다. 이때 썸네일 과정을 통해 제작에 들어간다. 여기 뭐 끝나면 알게 된다. 왜 드라이브는 썸네일이 일단 결정이 되면 썸네일을 이제 컴퓨터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수행됩니다. 썸네일은 일단 가장 1차적인 아이디어를 가장 심플한 그 수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연필로 그린 것들을 스캔을 받아서 컴퓨터에서 텍스트를 올리고 로고도 올리고 기타 그 광고하는 품목에 필요한 그런 제반 사항들을 올리게 되죠. 일단 이런 것들은 스포티지 아이디어 썸네일을 표현을 한 것인데 어떤 그 스포티지의 강함을 어떤 슈퍼맨이라는 형상으로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슈퍼맨을 그린 것을 스캔을 받아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라든지 그 회사의 로고 같은 것들, 그 텍스트가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방법 외에 또 요즘은 컴퓨터 작업이 수월해져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이런 사진을 구해서 썸네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썸네일들을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광고주한테 이 썸네일을 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서 광고주가 이 중에서 괜찮다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시안으로 만드는 과정이 동반됩니다. 시안은 썸네일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는 과정으로서요. 아까 보셨던 것들과는 좀 다르게 사진을 이용해서 좀 디테일이 높은 수준으로 이런 시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안 작업을 할 때 물론 없는 소스들은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의 스탁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래서 렌탈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잡지나 뭐 이런 것을 스캔 받아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서 이런 시안 작업을 하게 되죠. 좀 더 디테일한 시안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걸 이제 광고주한테 제시를 하고 이 중에서 최종 결정된 한 개의 안이 원고로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원고 작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촬영도 하고 레이아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잡고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되죠. 필요할 경우 일러스트를 사용하거나 모델 및 사진작가 섭외, 촬영의 과정을 갖는다. 특 보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오히려 낫다는 말씀 처음보다. 수많은 컷 중에 베스트 컷을 선택하고 합성하여 최종 원고 작업을 하고 이후 편집, 교정, 필름 출력, 인쇄의 과정을 갖는다. 네. 제작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인쇄 광고를 제작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썸네일 스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또 제 강의하고 많은 차이를 느끼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인쇄 광고를 제작한다고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썸네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썸네일이라는 것을 조금 제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인쇄 광고의 전 제작 과정을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화면을 보시면 인쇄 광고의 제작 과정은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기초적인 어떤 자료조사 없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 또 광고의 컨셉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가장 기초적인 광고 디자인적인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논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크리에이티브 전략회의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획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을 쓸 거냐, 혹은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화려한 어떤 모델과 제품을 같이 놓을 거냐, 아니면 모델 없이 어떤 제품만 상품화 시킬 거냐, 시각화 시킬 거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 구체적인 크리에이티브 전략회의가 들어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썸네일이 되겠습니다. 썸네일이라는 것은 영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이 엄지 손톱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고가 아니더라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 엄지 손톱을 멀리 이렇게 놓고서 엄지 손톱을 가지고 뒷 배경과 어떤 물체를 비교하면서 그 구도를 잡는 것을 썸네일 스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썸네일 스케치가 바로 광고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인쇄 광고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러프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또한 러프라고도 불릴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러프는 또 러프 스케치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썸네일이 바로 시작이 되어서 이 러프한 썸네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러프라고도 하는 그렇게 이제 스케치하는 과정이 지나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 러프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썸네일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디자인을 완성하기 전에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그 중간 단계에서 이 러프 스케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좀 더 이제 구체화되면은 그것이 최종적인 시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광고 회사에서는 시안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광고주한테 프레젠테이션 해갖고 오케이 사인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 시안 전에 러프 스케치에서도 물론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시안이 만들어지면은 이 시안이 만들어지면 시안을 한두 개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한 개 혹은 뭐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죠. 광고주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그 시안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A라는 시안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 B라는 시안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C라는 시안은 뭐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 같고 하는 이러한 그 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광고주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뭐 대도시에는 A 방안을 쓰고 또 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뭐 B라는 방안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시안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함으로써 이 뭡니까 말하자면 광고주의 마지막 오케이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제작, 인쇄로 들어가기 위한 그 제작 준비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 촬영이라든가 또 그림을 그려넣는 사파. 우리가 보통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일러스트레이션. 요거는 영어입니다만은 우리말로 굳이 따진다면 이제 사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놓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요새는 이제 다 컴퓨터라이제이션 됐습니다만은 CTS 방식으로 또 이 말하자면 카피라든가
레이아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 완성된 시안에서 그것을 필름으로 바꾸고 그것이 필름으로 바꿔진 뒤에는 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 재판 전에 교정을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원고가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바로 그 중에 마지막 교정을 또 하기도 합니다. 글자 틀린 거, 혹은 사진이 삐뚤어졌는가, 혹은 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 거, 모델의 모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최종적으로 다 점검을 하게 되고 이제 다 그것이 점검이 끝나면 바로 이제 인쇄기에 넣어서 칼라 인쇄 혹은 흑백 인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물론 이 과정을 10여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만은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실제로 하게 되면 더 자세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인쇄 광고가 상당히 그 하나의 일련의 흐름으로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과정 중에서 특히 이제 제작 준비 과정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안이 완성되어서 광고주한테 이제 인정을 받았다,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제작 준비 과정이 제작 준비 과정에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러스트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사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그림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릴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것을 나중에 스캐닝을 떠서 화면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로 직접 그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한 그런 그 소프트웨어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매cin토시에서 나온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로 그림으로써 좀 더 정교해질 수도 있고 좀 더 상당히 그 아주 시각적으로 우수한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손으로 그린 것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한 또 좋은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그 세밀화 같은 거, 얼굴 모습 초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컴퓨터로 그리기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직접 그려갖고 그것을 이제 스캐닝을 해서 이 화면에 집어넣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은 인쇄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용될 때는 상당히 보는 소비자들이 좀 부담이 없고 친근감이 많이 간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입니다. 사진은 현대 광고의 어떤 매력은 사진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은 물론 이제 디자이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 작가가 찍는 것이죠. 이 전문 포토그래퍼가 찍어서 그것을 이제 디자이너가 이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인쇄 광고를 완성하는 것인데요. 사진만큼은 광고에서도 특히 이제 전문가 집단 혹은 전문 사진 작가한테 의뢰해서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 사진가한테 의뢰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또한 사진 작가가 찍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장소를 헌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내 스튜디오 찍는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 촬영 날짜와 또 조명을 맞추는 것과 여러 가지 또 기획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진 작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고 타입 문제는 요새 와서 많이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브랜드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을 멋있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벌 마커, 회사의 어떤 그 마커, 로고를 심벌로 한 마크들, 혹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심벌 마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보더라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현대에 와서 혹은 또 유럽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레이아웃의 마감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장자리에 보더라인을 침으로써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만드는 거죠. 혹은 중간에 작은 박스를 보더라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산 사식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이것이 뭐 상당히 지금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산 사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부르고요.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모든 수백 가지 방법들이 이제 각가지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고 작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교정이라든가 필름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잠깐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미국 마케팅 분야의 최고 잡지인 저널 오브 마케팅은 인쇄 광고에서 소비자의 눈길이 머무는 시간은 단 1.73초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0.01초까지 계산을 했는데요. 1.73초만 머문다 하는 건데요. 이런 그 카피 문자의 0.7초, 그림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사진의 0.6초, 브랜드나 브랜드 이름의 0.4초 이렇게 머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머무는 동안 이 소비자의 눈길을 확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쇄 광고도 정말 머리를 쓰고 노력해서 만들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대한항공의 인쇄 광고를 보겠습니다. Best of the Print라고 해서 2008년도 인쇄 광고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대한항공의 인쇄 광고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한국 안내 서비스 광고로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어 있네요. 이 광고에 대한 설명을 제작진으로부터 들으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V 광고가 15초에 우리가 하려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이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거라면은 저는 지면 매체는 1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사람들이 광고를 보려고 신문을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광고를 보려고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면 바로 페이지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그 아이디어를 전개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이 아이디어가 페이지를 넘기게 하다가 멈추게 하는 힘이 있는가 거든요. 그래서 카피 한 줄, 헤드라인 한 줄이 소비자를 이렇게 자극시킬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이 비주얼이 소비자를 보다가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저희 루브르 광고에서는 왜 한글로 이 모나리자를 만들었고 이 비너스를 만들었고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증을 유발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쇼킹한 걸 도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볼브하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요즘 광고에는 무엇을 말할까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게 할까를 가장 처음에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거는요, 그 시선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주얼을 먼저 보고 그 헤드라인 카피가 눈에 띄게 그 식으로 위치를 시켜서 일단은 그거 갖고 이게 뭐지? 아니면은 여기 관심이 생기면은 바디 카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레이아웃이 가장 자연스러운 레이아웃인데요. 사실 그것조차도 요즘에는 그렇게 정식으로 가서는 수많은 광고들 중에 눈에 띌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형식이 많이 깨져서 어떤 거는 헤드라인도 한 줄도 없는 카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카피는 진짜로 어떤 광고는 카피 한 줄 없이 제품 비주얼과 로고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광고도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주로 그런 향수 광고나 럭셔리 제품들의 광고는 사실 카피가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좀 방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설명해 준다는 게.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많이 상상하게끔 하는 광고의 틀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품들의 질적인 차이는 요즘에 거의 없어지고 어떤 이미지를 브랜드에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전부터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식 같은 건 많이 깨지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은 요새 광고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신문이나 잡지 자체도 지명 광고가 뭐 신문도 예전에는 9단 20일부터 뭐 2단, 5단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 규격 자체도 광고 대행사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만 했다면 지금은 니은자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면을 다 사서 거기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돌출 광고를 다 사서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꼭 컷 만화처럼 여기서 무슨 얘기라고 밑에 쪽에서 무슨 얘기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위주고, 제 생각에는 이 광고가 지명 광고가 어떤 레이아웃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얼마나 적정한 곳에 얼마나 파워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내서 소비자가 그 광고를 기억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방법적인 거에서는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그 작품 설명 안내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주로 불어, 영어, 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스폰서가 되면서 작품 설명에 대한 한국어 서비스가 되는 거가 가장 우리 국민한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잡아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이 루브르에 가다라는 걸 컨셉으로 해서 아이디션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그 크리에이티브만의 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어차피 루브르 박물관이 세계 거의 최고의 미술 작품들이 있고 뭐 그런 조각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고조차도 어디 전시될 수 있을 정도의 아트웍이나 그런 작품성을 한번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데 착안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션 중에 저희가 그 한글 갖고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3가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요거 갖고도 한번 작품성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컨셉이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하게 된 게 대한항공이 스폰서를 했다. 이거에 대한 굉장히 직관적인 광고를, 그러니까 루브르 더하기 한글이죠. 거기에다가 그 표현을 아주 어렵게 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사실 보면은 그냥 루브르에 있는 작품에다가 한글을 입힌 것 뿐이거든요. 근데 표현은 아주 고생하면서 만든 거죠. 레이아웃에서 보면은 어떤 광고를 보면은 카피가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도 있고, 헤드 카피가요. 그리고 바디가 그 밑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의 방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비주얼이 아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끔 한 이유가, 요게 작게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카피하고 그림하고 둘 다 한글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서 그림 위주로 가면서 카피는 사람들이 좀 신경 써서 볼 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게끔 넣었죠. 일단 주목을 끌기 위한 광고이기 때문에 뭐 카피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그림으로서 많은 걸 얘기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피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넣었어요. 가장 일반적인 광고라 그러면 그 사진 같은 비주얼 위에 헤드 카피라고 그러죠. 헤드라인 카피가 이렇게 크게 붙고 밑에 보면 이렇게 바디 카피가 붙는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광고, 인쇄 광고의 형태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는 사실 그 소비자가 얻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페이지에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깨는 광고들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이 루브르 광고도 저희 보면 메인 비주얼 위에는 아무런 카피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아는 모나리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글 하나하나 겹쳐서 만들었네? 이게 뭐지? 하고선 찾아가 들어가 보면은 밑에 우리의 메시지를 볼 수 있게. 그래서 호기심 자극 측면을 많이 염두에 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또 좋게 부각이 돼서 뭐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